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서로 같은 함수를 먼저 선생님이 유형 풀이를 하나 해주고, 그리고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 같이 한번 봐봅시다. 이게 선생님이 이거 저번 시간에 풀어줬는데 영상이 끊겨 있어서 다시 한번 풀어줄게. 보자. 저기는 1247번을 먼저 봐볼까? 1247번 한번 봐봅시다. 이거 보면은 집합 X가 A랑 1을 원소로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지. X라는 집합이 있는데 A랑 1이 요거에 대한 집합이 원소예요. 근데 요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이라고 돼 있지. 요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F함수랑 G함수가 있는데, F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B야 라고 이렇게 생겼고, G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GX라는 함수는 X 더하기 1이야 라고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요 정의역을,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F함수, G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F함수랑 G가 같은 함수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A 값이 뭐여야 되고 B 값이 뭐여야 돼 라고 물어봤지. 그치? 선생님 전에 얘기했었지. 같은 함수가 된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1번 조건으로 뭐가 같아야 돼요? 정의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이야. 정의역이 같네. X라는 얘를 정의역으로 갖는 F랑 G 함수니까 정의역이 같구나. 1번 성립했지? 그럼 2번. 요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같아야 돼요. 치역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같은 함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볼까요? F함수랑 G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은 일단 같다. 근데 A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치랑 또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치가 똑같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치? 그럼 이거는 선생님 복잡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먼저 해볼게요. 1번은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A라는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겠구나. 그래서 FA랑 GA가 같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지. 그치?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조건은 1을 집어넣었을 때도 같아야 되잖아. F1이랑 G1이 또 같아야 돼요 라고 해서 두 조건을 다 만족하면은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A 한번 집어넣을게. A 집어넣었더니 F에다가는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됐고, 이게 뭔 소리야? 요게 G에다 A 집어넣었더니 A 더하기라고 해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패스. 이렇게 다시 G에다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두 번째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1 더하기 3 더하기 B가 됐고요. G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1 더하기 1이야. 한마디로 4 더하기 B가 뭐랑 같아야지? 2랑 같아야지 1이라는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똑같다.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 이거지, 그치? 만족하는 B값이 누가 될 거야?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이렇게 된 거다. 됐지? 그럼 다시 가볼까? 그 B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맞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얘네가 성립해야 된다. 근데 성립하기 위한 B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으니까 집어넣고 다시 정리.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2가 A 더하기 1이랑 같기만 하면 이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같도록 맞춰줄 건데 여기 우변에 있는 걸 좌변을 다 이해해서 정리해봤더니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 0이에요. 인수분해까지 깔끔하게 딱 끝내봤더니 요거는 A 더하기 3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된다. 한마디로 A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1 되면 된다. 이거네, 그치? 아마 같은 함수 되려면은 여기 있는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거나 1이면 된다. 근데 문제에서 A가 1이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얼마면 돼? 마이너스 3이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면 돼요.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풀이를 썼지만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의역이 같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정의역에 따른 치역까지 같으면 된다. 정의역은 같다고 선정돼 있으니까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같도록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나머지도 열심히 잘 한번 풀어보고, 이제 오늘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함수의 종류. 대표적인 함수의 종류만 이야기할 건데, 함수의 종류. 저번 수업 시간에 한번 했지만,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이 공역 중 하나를 택하기만 하면, 하나를 택하기만 하면 함수가 된다. 그치? 그런 함수 중에서도 어떤 함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느낌만 딱 보는 거야, 느낌. 아, 야, 느낌을 딱 봤더니 1대1이네. 1대1. 하나씩. 이렇게? 그치?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함수인데, 요건 느낌 더 사네. 얘는 하나씩 대응돼 있다. 하나씩 이게 짝짓기가 돼 있다. 여긴 얘는 하나씩 대응이 전부 다 돼 있다 이거예요. 전부 돼 있다. 하나씩 돼 있다. 오케이? 그럼 느낌 살려서 한번 가볼까? 얘를 일단 뭐 이렇게 한국말로 선생님 정의를 다시 할 건데 일단 수학적 표현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야. 얘에 대한 정의는 x1하고 x2가 같지 않잖아? 그러면은 fx1하고 fx2가 같지 않아요. 요게 1대1 함수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라고 하겠지만 선생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 f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봐볼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정의역 A, B, C, 공역은 1, 2, 3, 4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1대1은 하나씩 짝짓기가 돼 있다. 뭐 물론 외톨이가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A는 1을 택하면 B는 3을 택했고 C는 2를 택했어. 야, 하나씩 대응돼 있지. 엇갈리지 않았어. 몰빵이 아니야.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하나씩 대응돼 있다. 이 느낌이에요. 한국말.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하나씩 대응돼 있다. 서로 다른 값에 대응돼 있다. 이거다. 다시 쓸까? 하나씩 서로 다른 값에 대응돼 있다. 서로 다른 값에 대응돼 있다. 이걸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얘가 1대 함수구나. 느낌적으로 오지. 서로 다른 애들한테 다 하나씩 대응이 돼 있는 거야. 선생님 얘 남았는데요? 얘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정의역이야. 정의역을 기준으로 하나씩 대응돼 있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D가 있잖아? 이렇게 대응돼 있으면 뭐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여기 5가 있어도 어때? 1대1 함수야. 정의역 기준으로 하나씩 대응돼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1대1 함수구나 라는 것도 느낌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잘 정의상 잘 기억해 놔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갈게. 여긴 얘를 지금 선생님이랑 명제를 건너뛰고 함수를 먼저 하고 있는데 명제에 보면은 대우명제라는 게 있어. 그치? 얘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했더니 그래도 반드시 성립하는 명제예요. 그치?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대우명제에 따라서 fx1이 fx2랑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x1과 x2가 같다. 라고 돼 있어도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야. 요렇게 나와 있어도 1대1 함수, 요렇게 나와 있어도 1대1 함수라는 걸 요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지? 요거다, 요거. 그럼 다시 갑시다. 그럼 선생님, 저 느낌적으로 봤을 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랑 다른 걸 잘 못 느끼겠어요. 이거잖아? 1대1 대응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야. x1하고 x2가 같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fx1하고 fx2가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미쳤나? 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야? 같아, 겹쳐. 다른 애들한테 대응돼 있다 이거야. 이렇게 써있으면 뭐라고? 다른 애들한테 대응돼 있다. 그렇지? 같은 애한테 중복해서 대응하지 않는다. 다른 애들한테 대응돼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얘랑 똑같은 표현도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전에 이거 1대1 함수였지. 근데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왜?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거든. 공역은 뭐야? 1, 2, 3, 4, 5인데 치역은 1, 2, 3, 4잖아. 5가 선택을 못 받았네. 그럼 안 돼, 탈락이야. 그렇지? 근데 얘를 싹 지워봐.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된다. 같잖아. 그럼 이런 느낌이네. X 입장에서 다른 애들한테 대응이 쫙 돼 있어? 1대1 함수. 그렇지? 근데 다른 애들한테 하나씩 다 대응돼 있어야 되니까, 다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공역 입장에, 치역 입장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하나씩 다 대응돼 있잖아? 서로 다른 값에? 그럼 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한다. 그렇지? 쉽게 얘기할게. 이거 뭐 말이 이렇게 어렵냐? 라고 해서 쉽게 한번 가볼게요. 얘는 서로 다른 값에 대응돼 있는데, 값에 대응이 돼 있어요. 대응이 돼 있는데, 서로 다른 값에 어떻게 대응이 돼 있냐면은, 전부 다
전부 대응이 돼 있다. 한마디로 공역이든 정의역이든 남는 애가 하나도 없이 다 대응돼 있다. 이게 1대1 대응 함수야. 그치? 그럼 봐볼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선생님 대수라고 얘기했지. 지금 식으로 보고 막 정리하고 막 이런 과정이에요. 그치? 물론 요거 기하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맙시다. 내 맘이거든. 요렇게 할 거야. 요렇게 대수라고 할 거야. 그냥 식에 대한 표현이라고. 봐봐. 요런 관계가 됐을 때 얘를 1대1 대응 함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딱 쳐다보니까 야, 다른 애들한테 하나씩 다 대응돼 있으니까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에서는 넘버 정의역하고 정의역이 4개. 그치? 넘버 공역하고 넘버 치역하고 넘버 치역이랑 넘버 정의역이 같다는 거는 다른 값에 대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리고 넘버 공역이 다 똑같다 라고 돼 있어도 요 설명 하나로 얘네 2개를 다 설명한 거야. 이렇게. 오케이? 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느낌적으로 선생님 잘 보세요. 선생님 다시 얘를 또 들어줄게. 지금 요 간단하게 이거 뭐 저거지 이산수학이라고 하는데 연속수학이 아니라 값이 뚝뚝 끊겨져 있는 요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뭐가 된다고? 1대1 함수. 얘가 지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되잖아?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거는 물론 이산수학적으로 봤을 때 요게 당연히 맞지. 근데 요거를 이제 바꿔서 기하적으로 보잖아. 좌표 평면상에서 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Y축, 여기 X축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다. 얘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뭘까요? 오케이. 첫 번째 1번. 함수 맞아. 오케이. 함수는 맞아. 함수 맞지. 하나씩 다 대응되고 있잖아. 그치? 함수 맞아. 2번. 1대1 함수는 될까? 요 과정이야. 1대1 함수는 될까? 이렇게 보는 건데 1대1 함수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X값에 따른 Y값이 다 다른 걸 택하고 있잖아. 된다고. 그럼 3번을 넘어가서 1대1 대응은 될까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됩니다. 왜? Y값을 딱 입장에 봤을 때 전부 다 선택을 받은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 된다. 이게 다 성립하는 게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럼 요거 말고 몇 개를 선생님 더 해볼 건데, 봐봐. 대표적인 예시들만 보는 거야.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유리함수에서 옛날에 배워서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지, 유리함수 할 때. 그치? 뭐, 되게 토종 한국인처럼, 뭐, 한자도 몰라. 우리 초딩처럼 봤을 때,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지. 절대 닿지 않아요. 점근선이야, 얘가. X축이 이렇게 생겼다. 얘는 함수는 맞을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거야. 1번 함수는 맞나? 라고 하면은 맞지? X값에 따라서 Y값 다 있거든. 여기 쫙 가서 여기 다 있거든. 그치? 함수는 맞아요. 그럼 2번 1대1 함수는 맞을까? 라고 보면은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봐봐. 이 X값은 얘를 택했는데, 봐봐. 이 Y값을 택한 애 또 있어? 없어. 얘 하나밖에 없어. 그럼 다시, X값이 A일 때 Y값이 A인데, 이 Y값을 택한 애가 있어? 없어. 탈락. 그러면은, 1대1 함수 맞겠네. 그래서 3번. 얘는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1대1 대응,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뭐라고 했었냐면, 전부 다 선택받았어야. 이렇게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돼. 탈락. 전부 다 선택받았어. 이거다. 근데 이게 점근선이라 했잖아. 그치? 점근선. Y값이 음수인 건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치? 그래서 Y값이 음수인 건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서 뭐 그닥 막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없지, 그지? 없어요. 근데 서로 같은 함수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정의역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봤다고. 정의역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봤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야. 봐봐, 선생님 예시를 들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식으로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x제곱이야. 야, 이거 누가 봐도 1대1 함수 그딴 거 안 돼. 왜? x값이 1일 때 y값이 1인데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y값이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물어본다고. 쫙 놓고 얘가 1대1 함수야.
함수냐 물어보면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지? 함수를 결정하는 그 가장 큰 덩어리 뭐예요? 정의역이야, 정의역. 그치? 정의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얘를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뭐 1대1 함수야, 아니야,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집합 fx라는 요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을 0하고 1만 있어. 라고 하면은 얘는 1대1 함수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맞지? 얘는 정의역이 0하고 1만 있으면은 치역이 공역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실 전체야, 전체. 전체. 정의역이 0이에요. 그거에 따른 치역은 누구야? 0이야. 정의역이 1이야. 그거에 따른 치역은 얼마? 1이야. 남는 애가 있을 수 있겠지, 공역에는. 근데 필요가 없어. 내가 정의하는 정의역은 다른 애들을 택했거든.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1대1 대응이야 라고 하면은 1대1 대응이야 라고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얘 틀렸습니다. 공역이 안 나와 있으면은 실 전체라고. 실 전체에서 선택 안 받은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요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를 얘기하는 방법이다. 다시 저기 가볼게. 상수함수 3번. 상수함수 그리고 항등함수까지 갈 거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 다항함수 파트를 들어가면은 되게 많이 배울 건데,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되게 쉽게 얘기해 볼게. 몰빵이야, 몰빵. 하나의 몰빵 쫙 이렇게, 그거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fx는 k야 라고 하면 끝난 거야. 이렇게 x가 0이야. 치역 뭐야? K. X가 1이야. 치역 K. 3이야. 치역 K. 이거 무슨 함수라 그러지? 윈터 함수라 그러지. 윈터 함수. 미팅에 나갔어. 미팅에 나가서 X에서 Y로 막 대응되는데, 미팅이야, 미팅. 선생님이 처음 설명할 때 함수 미팅이야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이거 내가 나갔다, 나. 그치? 용현이가 나갔어. 이현이가 나갔어. 성훈이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막 택할 건데, 여기 윈터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윈터. 몰라. 여자 사람이 앉아있어. 여자 사람 1, 여자 사람 2가 이렇게 앉아있어. 나는 윈터 택할 거거든? 이렇게? 용현이는 당연히 윈터 택하겠지? 이현이도 윈터, 성훈이도 윈터 택할 거야. 요거를 상수함수라고 한다고. 몰빵이에요, 몰빵. 한국말로 되게 쉽게 얘기하면, 얘 몰빵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상수함수야 라고 기억하면 돼, 몰빵. 이렇게. 몰빵이야. x가 뭐든 간에 무조건 치역이 다 똑같으면 상수함수구나. 그치? 그래서 봐보세요. 일단 뭐 대수적 기하적으로 봤을 때, 실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게 맞겠지.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서 y는 k, y는 2, fx는 2라는 이런 함수가 있잖아. 이거는 뭐야? 상수함수야. 그치? 상수함수다. 상수로만 표현된 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빵이야, 몰빵. x가 누구든 그거에 따른 치역은 다 뭐예요? 2야, 2.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수함수를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정의역. 그치? 봐봐. 선생님이 상수함수 또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야. fx 함수가 x3승이야. 얘가 상수함수야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봐봐. 정의역을 알아야 되는데, 정의역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수함수 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맞지? 없어. 좀 바꿔볼까, 조건을. 미안. fx는 x제곱이야 라고 바꿔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정의역을, 미안. 0하고 1이야 라고, 왜 이래? 마이너스 1이하고 1이야 라고 이렇게 놓잖아? 그럼 얘 상수함수 될까? 될 수 있지. 그치? 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그거에 따른 치역이 얼마? 1이지. x에다 1을 집어넣어도 그거에 따른 치역이 얼마? 1이야. 있는 정의역은 몰빵이네. 상수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지? 식이 지 멋대로 막 생겼다고 해서 상수함수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봐야 되는 거는 정의역을 봐야 돼요. 한국말 원래 끝까지 봐야 되잖아. 그치? 정의역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마지막 4번 갑니다. 4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거울이다, 거울. 거울을 보고,
야, 너 이쁘다. 너 잘생겼다. 너 찍는 거야. 이거 바보지, 바보. 근데 얘는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거울. 이제 기하적으로 봤을 때, 식으로 봤을 때, 실수 전체에서 봤을 때, 항등함수를 표현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fx는 x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 야,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2 나와, 3 넣으면 3 나와, 4 넣으면 4 나와. 이 거울이야, 거울. 그렇지? 정의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거를 항상 등호가 성립한 함수, 항등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울, 거울. 오케이? 그럼 다시 갑니다. 아, 그럼 요거네.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고, 이 F 함수인데, 잘 보세요. 예시. 정의역이 1, 2, 3, 4야. 공역이 2, 3, 4, 5야. 이렇게? 야, 얘 항등함수 될 수 있을까? 때려 죽여도 안 되지. 왜? 1은 1 택해야 되는데 1이 없잖아.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얘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치? 그래야지 나를 택할 수 있다고.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1, 2, 3, 4가 있다 치면 여기 정의역으로 정의된 애들은 나랑 똑같이 생긴 애를 택하기만 하면은 얘는 항등함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시를 통해 다시 한번 봐볼게요. fx가 x 5승이야. x 5승이다. 항등함수라고 물어보기 전에 정의역을 먼저 얘기해야지. 얘에 따른 정의역은 누구냐면 정의역은 마이라고 0하고 1이에요. 이렇게. 항등함수 되는 거 맞나? 확인해 봐야지. 마이너스 정의되는 정의역만 놓으면 되지, 그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 f 마이너스 1. 요거는 마이너스 1을 5번 곱한 5승인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나왔네. 0을 넣습니다. f0 넣었더니 0을 뭐 5번 곱해봤자 0이지. 0이고요. 다시 f1은 1을 5번 곱해봤자 1이지. 야, 그럼 정의역 내에서는 항등함수네. 그래서 얘를 항등함수야 라고 이렇게 취급하면 된다고. 알겠지? 선생님이 오늘 쭉 얘기하면서 막 4가지 함수의 종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그리고 세 번째 상수함수 어딨냐? 상수함수, 네 번째 항등함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 문제를 막 봐서 알겠지만 기하적으로 보는 거 쉬워. 이렇게 보는 거 쉬운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정의역에 따름이 중요한 거다. 서로 같은 함수부터 연습을 했잖아.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정의역이 같아야, 정의역에 따른 치역값이 같아야 돼. 요거 했잖아, 그렇지?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봅시다. 저기는 1250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1250번.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학적 표현, 요 표현은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뭐 요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 표현은 다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1250번 보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두 원소 x1, x2에 따라서, 그치? x1, x2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 fx1과 fx2가 같다면, 치역이 같다면, 그거는 반드시 정의역이 같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요거를 뭐라고 했지? 얘만 딸랑 써있으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했지. 다른 값을 택했어. 1대1 함수야. 아, 얘는 1대1 함수구나. 1대1 함수. 이렇게 놓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 있는 기억 확인하래. 1대1 함수인지 실 전체 집합에서 fx 함수가 2x야. 야, 요거 그릴 수 있잖아. 선생님 이거 잘 못 그리겠어요. 집합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점찍기를 하면 돼요. 점찍기. 점찍기는 선생님 다 찍어야 돼요. 아니 자연수 정의역만 잘 찍어놓고 쭉 연결만 하면 되는 거야. 0, 0 지나고 1, 2 지나고 2, 4 지나고 쫙 연결했더니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얘는 1대1 함수 맞아? 맞지? 다른 값을 다 택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치? 기억은 참입니다. 그럼 니은도 가볼까? 니은 fx 함수가 요번에는 어떻게 생겼대요? 절대값 x라고 이렇게 생겼대.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 선생님이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막 어려운 건 아니야. 요 그림을 그릴 건데, 야, 선생님, 절대값 함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야, 이거를 절대값이 있으니까 베껴내야 돼. 절대값이라는 거는 크기, 무게, 이런 거 설명할 때 되게 쉽게 얘기해서 양수로 끄집어내고 싶을 때 절대값을 씌우는 거거든? 양수로 딱 끄집어낼 거야. 이게 절대값 씌우는 거야. 그럼 오케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속에 있는 값이 양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t 나와. fx는 뭐야? x야, x. 이렇게. 아니야. x가 0보다 작잖아? 음수잖아? 그럼
속에 있는 게 음수인데 양수를 어떻게 바꿔요? 라고 하면 부호만 바꾸면 되지. 그치? 속에 있는 게 만약에 음수여서 절대값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가 2로 나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숫자로 봤을 때 너무 잘한 거지. 근데 이게 아니라 문자로도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끄집어내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x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부호 바꿔서 fx가 어떻게 나오면 돼? 마이너스 x야 라고 나오면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는 양수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저기는 저 그림을 실제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 치고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다 치고, 그치? x가 0보다 큰 이쪽에서는 오케이? y는 x라는 직선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려요? 0,0, 1,1, 2,2단 이런 직선을 그려요. 오케이? 근데 x가 0보다 작은 이쪽에서는 누굴 그려?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려요. 0,0지나 마이너스 1,1지나 이렇게 생긴 이 직선을 그립니다. 여기 있는 얘가 절대값 x 그래프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0,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y는 x가, 왼쪽에는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구나. 맞지? 그럼 여긴 얘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면 맞아요? 아니야. 봐봐. x값이 1일 때 y값 누구 택했어? 1 택했다. 근데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 누구 택했어요? 1 택했어. 똑같은 애 택했네? 안 된다고. 서로 다른 값에 대응되는 걸 1대1 함수라고 했잖아? 안 됩니다. 너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잘못됐어요. 이렇게 된 거다. 됐지? 다시 3번 갑니다. 디귿. fx가 x3승이지. 야, 이거 선생님 배운 적이 없어요. 당연히 배운 적이 없지.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돼야지 x3승이라는 그래프를 이쁘게 쫙 해갖고 그릴 수 있어. 곡선이 어떻게 생겼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못하지, 당연히. 정상이야. 선생님, 모르는 함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점 찍기를 한다고. 그럼 되게 0.1, 0.2 막 이렇게,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고, 대략적인 것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자연수 값만 집어넣어서 열심히 찍으면 된다고. 찍어볼까? x에다 0 넣잖아 0,0이야. 1 넣잖아 1,1이고, 2,8이고, 3,27이고, 막 이렇게. 그렇지? 여기 막 찍힌다. 그래서 그래프는, 나는 아니까 이쁘게 찍어볼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다. 이건 1대1. 맞지? 1대1 함수 맞아요. 서로 다른 값에서 대응돼 있으니까 여기는 디귿은 1대1 함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기하적으로 봤을 때 파악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수적으로 파악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없으면 넘어가 보자. 저기 볼까? 1256번을 한번 봐봅시다. 좀 어려운 건 아니고 1256번 볼게요. 집합 x가 있고 y가 있는데 함수 f, x에서 y로 대응되는 1대1 대응이다. 그렇지? 포인트 잘 살려서 봐봐. 어떤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에 대응되는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이 함수는 누구냐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니까 서로 다른 값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대응돼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그 느낌 살려서 한번 갑니다. 정의역이 누구예요? 1, 2, 3, 4라고 해서 1, 2, 3, 4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공역은 5, 6, 7, 8이라고 해서 여기 5, 6, 7, 8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맞지. 근데 문제에서 제시해줬네. F1이 7이야. 1은 7을 택했어. 그치? 다시.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나왔어. F2 마이너스. F3이 뭐랑 똑같다? 라고 했냐면 3이랑 똑같다. 이렇게. 야, 요거 줘놓고 이제 뭘 구하래? 문제에서. F3 더하기 F4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오케이. 한번 구하러 가볼까? 그럼 보세요. 서로 다른 값에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럼 F2나 F3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이제 남는 애들 5, 6, 8만 갈 수 있다 이거야. 5나 6이나 8이 될 수 있다. 근데 얘랑 얘도 역시 다른 치역을 갖고 있어야겠지. 다른 값을. 그럼 얘랑 얘의 차이가 딱 3만큼 나도록 얘랑 얘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채우면 돼요? 값의 차이가 딱 3만큼 나는 거. 누구? 얘는 8이고 얘는 5면 되겠다. 요거 말고 값의 차이가 3만큼 나는 게 없거든. 맞지? 그럼 오케이 됐어. F2는 얼마고? 8이고
F3은 얼마예요? 5예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야 라고 했으니까 4는 당연히 어디로? 6에 대응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했지. 야, 이거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F3 더하기 F4는 F3은 얼마가? 5가, F4는 얼마가? 6이. 결과는 얼마야? 11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해됐지? 다시 들어가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이 여기서 할 얘기가 조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얘기를 천천히 한번 해볼게. 1259번으로 갑니다. 1259번 가요. 출발. 요거 보면은 1대1 대응이라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모든 y값 선택을 다 받고 모든 정의역이 다른 값을 대응했다. 그치? 그럼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2에 먼저 여기는 x는 a라는 어떤 선이 있어. 몰라. 이렇게 선이 있어서 a보다 작을 때랑 a보다 클 때 함수 딱 나눠져 있다.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쫙 이렇게. 오케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생겼어. 이게 쫙 이렇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절대 없어. 그 이유를 두 가지를 한번 대보세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여기 있는 이 y값은 요 x값이랑 요 x값이 같이 택했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또! 선생님, 여기 있는 이 y값은 택한 애들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지? 그럼 다시 옆에 또 가볼게, 밑에다.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같은 y값을 택하는 애가 발생되는구나. 그래서 오케이, 좋았어. 얘 조정. x는 a라는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올라가. 그렇지? 요번에는 또 올라가. 이렇게 돼 있으면 1대1 대응 될 수 있을까? 얘는 없어요. 왜 그럼 다시 해볼게. 선생님, 여기 있는 y값은 요 x값만 택했잖아요. 요 y값도 요 x값만 택했잖아요. 근데 얘는 서로 다른 값을 다 택하긴 했지만 1대1 함수는 될 수 있지만 이해를 잘해야 돼. 정의역에 따른 y값 다 서로 다른 값들이야. 그치? 근데 요만큼의 y값은 선택을 못 받았어. 그래서 1대1 대응은 될 수 없어요. 봐봐.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값을 택하는데 모두 다 선택을 받아야 돼. 선택을 안 받는 애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도 탈락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차이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차이를 없애러 갑시다. 이렇게 가서 x는 a라는 요 선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데에선 이렇게 생겼고 큰 데에서는 이렇게 생겼다. 얘는 1대1 대응 될 수 있어? 있어. 서로 다른 값을 다 택했는데 선택을 다 받은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말고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을까? x는 a라는 요 선이 있어서 얘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빠이 감소해. 이렇게 쫙 감소하다가 완만하게 또 감소해. 이렇게 하면 될까? 얘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함수는 둘 다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간이 나눠져서 함수가 정의되잖아. 그럼 이렇게 생겨야 돼.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줄 건데 얘처럼 처음에 증가하면 값이 커지면 얘도 값이 계속 커져야 돼. 그리고 끊겨져 있는 부분의 y값은 같아야지 연결이 돼 있다. 얘처럼 선택을 못 받는 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했어?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감소하잖아? 그럼 그 이후에서 계속 감소하면 돼. 그리고 끊겨져 있는 부분의 y값이 똑같다. 그래야지 선택 못 받는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얘가 구간이 끊겨져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1번 증가면 계속 증가 아니면 감소면 계속 감소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2번 이거 말고 끊겨져 있는 부분이 없어야 돼. 얘처럼 끊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 선택 못 받는 값이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연결은 돼 있어야 된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온 거지만 연속이라고 얘기하지. 연속. 그치? 연속이에요. 이해됐지? 그럼 요거 갖다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거기 1259번 볼게요. 1259번. 실수에서 실수 전체로. 선생님 요거를 저번 시간에도 포인트를 한번 짚어줬었는데, 봐봐. 정의역이 실수 전체.
이거나 또는 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1부터 3까지 개수가 몇 개야? 실수 개수 몇 개야? 못 세. 야, 1부터 0.1까지 실수의 개수 세라고 해도 못 세는 거야, 그거는. 그치? 무한집합 너무 많아요. 요거지. 그럼 얘처럼 개수를 셀 수 없는 요런 게 정의역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라는 거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 그려라. 기하 파트로 가는 거지. 좌평면에다가 그림 그리세요. 기하적 해석을 요구하는 게 정의역이 얘네였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정의역이 x는 막 1, 2, 3, 4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얘는 뭐지? 이산수학이지. 딱딱 끊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x에서 뭐 y로 대응이 되는데 정의역은 1, 2, 3, 4야. 이렇게 놓고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됐지? 자꾸 선생님이 헷갈릴까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복해서 기억하고 필기해놓고 적어놓고 다 해야 되는 것들이야. 알겠지? 갑니다. 다시 1259번으로 가자. 진짜 가자. 1259번 보면은 실 전체로 대응되는 함수야.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좌표 평면에다가 난 이야기를 할 거야. 기하학적 해석을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그리고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fx 요 함수가 요거라고 a제곱 마이너스 1x a제곱 마이너스 1x에다가 플러스 2야.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정도? 그치? 그럼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요거는 뭐가 x가 0보다 작을 때 요걸 그리세요? 라고 이 정도 돼 있지. 그치? 그럼 일단 확인해야지. 첫 번째 증 감 두 번째 연속 연결 요거. 그럼 먼저 봅시다. x는 0이라는 요 선을 딱 기준으로 선생님 이거 못 그려. 나 이거 못 그리겠어요. 이거지, 그치? 그리지 마. 요거 먼저 그리는 거야. 그치? 얘는 0,1을 지나지.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네. 이쁘게 기울기 마이너스가 이 정도 이런 거 필요 없지. 감소하네. 이 정도 느낌만 있으면 돼. 0,2를 딱 지나고. 감소한다.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맞지?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 함수를 딱 그릴라 쳤더니 이거는 나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생겨야만 해. 0,1을 지나고 계속 감소해야 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요 함수가 y는 a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2인데 얘가 일단 어디를 지나요? 0,1을 지나고 또 뭐 감소하면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딱 이야기한 거다. 근데 봤더니 얘는 이미 0,2를 지나네? x에다 0 집었더니 y값이 네. 오케이, 넌 통과. 그럼 감소하면 돼. 기울기가 뭐면 돼? 음수면 돼. 그래서 감소에 따라서 여기 있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오케이? 인수분해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a가 크고요. 1보다 작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맞겠지. 됐지? 정리하고 다시 한 판만 딱 더 쓸게요. 3번 가보자. 실 전체 집합이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라고 돼 있지. 근데 문제 잘 봐야 되는 게 실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야. 그럼 정의역이 어디라는 거지? 실 전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 전체. 야, 그러면은 선생님 얘기했잖아. 평면 좌표에다 그림 그려놓고 해석하는 걸 요구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가봅시다. fx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a 곱하기 절대값 x-1 요거에다가 플러스 x-2다. 선생님이 주의사항 하나만 딱 얘기해 줄게. 주의사항 하나만. 그 절대값 함수랑 뭐 그냥 있는 식이랑 막 합치는데 선생님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라고 하면은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은 무조건 범위 나누는 거야. 그림을 뭐 되게 쉽게 난 잘 그릴 수 있어 하면 뭐 그려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 범위 나눠서 그 범위에 따라서 해석을 다 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럼 봅시다. 요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빼기 1이 양수겠지? 그치?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 요 범위에서는 y는 a 곱하기 x-1 그냥 나와. 이렇게. 맞지? 다시. 요거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a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되는 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그려지는 그림이고 다시 두 번째 x가 1보다 작잖아?
작은 데에서 그려지는 그림은 y는 뭐예요? 부호 밖에 나온다. 맞지? 부호 밖에 나오니까 a에다가 얘 x가 1보다 작으니까 얘에 대한 부호가 음수여서 아까 얘기했지?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 나와야 양수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부호 바꾼겨? 플러스 x 마이너스 2예요. 요것도 내림차순을 이쁘게 정리해보면은 1 마이너스 ax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2라고 된다. 선생님이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뭐였지? 첫 번째 증증감감이었지, 그치? 증증감감.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 요거였지, 1번. 2번은 뭐였냐면은 연결돼 있어. 요거지, 그치? 근데 보세요. x값에 따라서 얘 a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도 x값을 넣음에 따라서 y값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변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2도 x값을 넣음에 따라서 y값이 차근차근 변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요 그래프도 연결돼 있으니까 얘 그래프는 절대값에 의해서 범위를 나눠놓고 이야기한 이런 그래프들은 무조건 연결돼 있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잘 풀어보고 또 안 되겠으면 와서 물어봐. 괜찮으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시. 그 이제 요거 필요 없네. 그 뭐만 보면 돼? 증증감감만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울기가 a 플러스 1이었잖아? 그 얘가 0보다 큰 증가하는 거라면 여기 있는 얘도 역시 어떻게 하면 돼요?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증가하는 거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니야. 그럼 요번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서 감소하는 거였다면 저기 1 마이너스 a도 0보다 작아서 감소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를 맨날 구해 귀찮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는 게 맞냐면은 결과적으로 직선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 두 개에 대한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구나. 맞지? 부호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a 플러스 1이랑 1 마이너스 a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면은 부호가 같다 이거야. 그치? 그럼 얘를 만족하는 애는 a 값을 고르면 되고, 야, 이게 a가 음수네? 1로 2항, 우변으로 2항.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작게 되겠지. 누가? a 플러스 1을 냅두고 뒤에 있는 부호 바꿔서 a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절대값이 있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랑 아까 전에 범위가 나눠있을 때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얘기했으니까 잘 한번 해보십시오. 1264번 같은 건 선생님이 그냥 풀어줄게요. 1264번 갑니다. 볼게. 집합 x에 대해서 근데 요거에 정의역이지, 정의역. x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뭐 자연수야 정수야 이딴 게 안 나와 있어. 실수야. 그럼 뭐라고? 좌표 평면에다 그린다. 알겠지? 아까 잘 정리해놔야 돼. x에서 x로 대응되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 이름이 f야. 그치? 근데 f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f는 ax 제곱 더하기 b고요.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겨. 다시. x-3인데 x-3인데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거나 같아요. 미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 범위에서 x에서 x로 대응된 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꼼꼼하게 잘 봐야 돼. 오케이. 정의역도 어디냐면 0부터 4까지니까 일단 그림 그릴 거야. 여기가 누구냐면은 x는 0이에요. 여기가 누구냐면은 x는 4예요. 정의역 요 사이에서만 이야기를 할 거야. 맞지? 공역은 여기 있다. y는 0 여기 있고요. 다시 여기 있다. y는 4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공역이다 이거야. 맞지? 요 사이에서 한마디 요 네모 박스 안에서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얘는 그릴 수 있는 건덕지가 아예 없어. 그래서 일단 제껴. 버려. 내가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하는 거지. 봐보세요. 여기 3이 있단 말이야. x는 3이야. 그 3하고 4 사이에서는 요 그림을 딱 그리래. 먼저 그리자. 나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려볼게요.
3,0 지나고 얘 3부터 포함이니까 3 여기 있어 함수값 4,1 지나요. 여기 있다 여기 4,1 지나요. 이렇게 됐지? y값 실인 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y값 실인 게 또 발생하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겠지. 여기 y값 실인 거 4일 때 있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그림 잘 이쁘게 그릴 건데 0일 때 함수값 여기 정의된다. 그치? 3일 때는 여기서 정의되지 않아. 그래서 이쁜 그림 몇 개 그려보면 지웠다 그렸다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될까? 이거 안 돼. 안 돼. 탈락이야. 왜? 1일 때 y값 2개잖아. y값이 1이 되기 위한 x값이 2개잖아. y값이 4가 되기 위한 x값 있어? 없어. 구멍 빵 뚫려서 없어요. 이거 안 돼. 근데 선생님 요거를 그럼 여기다 구멍을 뚫고 여기다 채우면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x가 0일 때 함수값이 여기서 정의된다 했는데 안 되지. 탈락이야. 안 돼. 이거 안 되네. 그렇지. 그러면은 4일 때 선택받고 이거 다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림이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기면 돼요. 이렇게 쭉 가서 이 구멍 빵 뚫려있는 이런 그림들 뭐 곡선이 뭐 위르키드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을까? 이거다. 그렇지? 그러면은 모든 x값에 의해서 정의되는 y값이 다 다르고 y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선택을 하나씩 받았네. 요거다 요거. 그럼 여기 0하고 3 사이에 그려지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라는 요 2차 함수가 어딜 지나면 된다 요거야. 여기 얼마? 0,4를 지나면 되고 오케이? 다시 여기 얼마? 3,1을 지나면은 요게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이 구간 내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0,4를 지나요 라고 했더니 x빵 y4 집었던 b값이 얼마? 4라고 나왔고요. 다시 얘가 3,1을 지나요 라고 해서 1, 3 집었더니 1은 9a 플러스 4야 이렇게. 맞지? 그래서 만족하는 a값을 구할 수 있겠다. a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렇게 만족하는 a, b값 구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결과예요 라고 하는 건데 얘처럼 뭐 점 하나 때문에 막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문제 어렵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잘 필기해놓고 정리하십시오. 다시 넘어가자. 그 다음 유형으로 유형 9번 갑시다. 유형 9번으로 아마 1대1 대응에서의 미지수 개수 고르기 요건데 이거 선생님 참고로 얘기하면은 문제가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우니까 요 관점에 대한 해석은 잘 들어놓고 잘 적용을 해봐야 돼요. 알겠지? 아마 1271번 봅시다. 예. 집합 x가 있는데 이 집합 x는 x가 a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x에서 x로 대응된 함수 f가 있다 이거야. 그럼 f 함수는 여기 x에서 x로 대응된 함수구나. 그치? 정의역은 a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도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볼 거야. 그치? 여기 사이에서 fx 함수가 식이 있다. fx 함수가 누구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인데 이건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요. 요 조건 하에. 그치? 1대1 대응이 되도록 A 값을 골라볼까 이건데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 1번 해석 갑니다. 1번 해석은 어디로 갈 거냐면 함수로 가지도 않아. 요거부터야. 자, 어떻게 대응되는지 대응된 구조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렇게 대응 관계를 갖고 있다. X에서 X로 막 대응이 될 건데 그치? 정의역은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을 Y라고 쓸게요. Y도 역시 A보다 크거나 같아. 여기에서 딱 정의할 거야. 요거네, 그치? 그럼 선생님, 요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라고 보면은 요거예요. 봐봐. X는 A라는 선을 쫙 그어놓고, 정의역은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에서만 볼 거야. X값이 A보다 더 크거나 같은 데서만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그치? 공역은 Y는 A라는 선을 쫙 그어놓고, 여기. 얘보다 더 크거나 같은 데서만 볼 거야. 여기에서만 볼 거야. 그럼 정의역과 공역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그치?
통합적으로 봤을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사이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여기에서? 여기? 그치? 그럼 저기가 도대체 어딘데? 라고 하면 기준점이 필요해요. 봐봐. 기준점이 어디냐면 여기야. 요 점. 누구? A, A지. X가 A고 Y가 A니까 A, A지. 그럼 A, A라는 점을 기준으로 X값도 얘보다 큰데 크거나 같은데 Y값도 얘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잘 보면은 A,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정의역과 공역이. 근데 A, A라는 이 점은 어떤 직선 위의 점이냐면은 Yx라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다. 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그럼 이 직선 위의 점 A,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은 데서 봤을 때 저 이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거야.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선생님 그림을 대강 한번 그려놓고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볼 건데 여기다 그려볼게요. 아래로 올라오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몰라. 선생님 정확하게 안 그리고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치? Y는 X. 나 몰라. 대충 그릴 거야. 이 정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 Y는 X는 왜 그려요? 라고 하면은 정의역 공역 찍어야지. A, E. 그치? 여긴 요 함수가 요거예요. fx. 갑니다. 이제 색깔 열심히 써가면서 저거만 딱 정의하고 오늘 끝이다. 볼게요.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A, A가 여기 있다. 이렇게 가볼까? Y는 X 위에 있으니까 A, A 여기 있어요. 형광이. 그럼 정의역, 공역 어떻게 되냐면은 요 범위에서 볼 거래. 요 범위에서. 얘는 함수는 될 수 있을까? 함수? 함수 되지. 요 모든 정의역에 따른 치역은 다 있어. 근데 1대1 함수는 안 돼. 왜? 같은 Y값 선택하기도 했잖아. 근데 선택을 안 받는 Y값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함수만 되는 거예요. 함수. 얘 탈락이야.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볼까? 요 정도 가봅시다. A, E. 여기 있다. 그럼 정의역이 여기고 공역. 정의역이 여기다. 이렇게. 그 얘야. 얘 A, A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함수 될 수 있을까? 있어. 정의역에 따른 치역값 다 있잖아. 그치? 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얘는 저 1대1 함수는 안 돼. 왜? 동일한 Y값을 택하는 X값이 있잖아. 여기랑 여기에. 안 돼. 탈락. 그래서 얘도 역시 함수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그럼 다시 여기까지 가볼까?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가 A, A예요. 이번엔 정의역, 공역 체크해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는 함수. 안 돼. 탈락이야. 왜? 요 위에서만 볼 건데 요만큼 정의역은 정의가 되니 안 되니? 안 돼. 이거는 탈락이에요. 얘는 함수도 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탈락. 됐지? 그럼 더 기 올라가. 여기까지 한번 올라올까? 여기까지 올라갔다. 요렇게 A, A 여기 있어요. 요렇게 있다. A, E. 얘 함수 돼? 안 돼? 안 되지. 요 사이의 정의역에서는 그치? 정의가 안 되거든. X값에 따른 Y값이 없거든. 맞지? 얘는 함수가 또 아니에요. 더 기 올라가. 쫙 올라가다가 여기 딱 만났을 때 한번 봐볼까? 요렇게. 이렇게 있다. 얘가 A, A야. 얘 함수. 오케이. 걔 맞아. 함수야. 되지? 모든 X값에 따른 Y값 다 있으니까 쫙 뻗어나가니까, 그지? 1대1 함수. 돼? 되지! 다 다른 값 택했다고, 다른 값. 그치? 1대1 함수 돼요. 1대1 대응. 되지! 왜? 모든 Y값 다 선택을 받았거든. 1대1 대응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벽한 함수지. A, A가 있으면. 그치? 그럼 다시 가요. 마지막. A, A가 이 정도 있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쭉. 이렇게 있다. 얘는 함수 될까요? 안 될까요? 함수 됩니다. X값에 따른 Y값 다 있어. 쫙 가니까. 함수 맞아요. 함수. 그리고 얘는 1대1 함수. 맞을까? 맞아요. 1대1 함수 서로 다른 값 택했거든. 그치? 근데 1대1 대응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y 값이 요만큼 선택을 못 받았거든. 그래서 함수랑 1대1 함수만 가능한 게 여기 있는 보라색이다. 그렇지, 봤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어떤 걸 요구했냐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그럼 A가 뭐여야 돼? 라고 했으니까 A가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걔가 누군데? Y는 X랑 이차 함수의 교점 중 작은 거 말고 큰 거 1대 A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차 함수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과 Y는 X의 교점 중 작은 거 말고 큰 거일 때 맞지? 이항 정리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이 되게 한 X값 중 큰 거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 그래서 만족한 X값은 2랑 5가 있는데 요거 중 큰 거니까 요점 X좌표인 A가 5가 되고 그렇지? Y좌표도 5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5일 때 성립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거기는 유형 9번까지만 열심히 풀어갖고 오십시오. 알겠지? 그리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꼭 같이 복습을 해야 돼요. 오케이?